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여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에 첨벙 빠진 고철된 북한의 강건호가 22일 만에 다시 섰습니다. 자, 서가지고 다시 또 진수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 가짜의 구축함을 세워놓고 진짜 같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 자, 이거 진수식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이 군인들이 그걸 막겠다고 몸으로 달리다가 수백 명이 압사해가지고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이 물에 빠진 거를 갖다 세우려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세월호나 뭐 기타 이제 뭐 해양 사고 때 이게 배가 넘어진 거를 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런 장비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닷물을 이제 돌로 메워가지고 그걸 지릿대 삼아가지고 인력으로 갖다 배를 이제 세운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인정을 했습니다. 김정은 입으로 무슨 말을 했냐? 예상치 못한 이 황당한 사고 때문에 엄중한 과오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조금력이라고 하는 한 간부가 사고 당해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이름을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애국 희생증이라는, 이거 처음 들어본 이 증인데 공로 메달도 아니고 사회주의 애국 희생증, 이거를 갖다 지급을 달랑했습니다. 돈도 안 주고. 자, 조금력만 준 게 아니고 대표로 그냥 한 사람만 부를 뿐이지 또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이 배를 갖다 세우느라고 떼죽음을 당한 이런 사건들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청진 라진은 이제 북한 접견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휴대폰이 되고 정보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이 정보 들어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이걸 22일 만에 세워가지고 원상복귀 안 시키게 되면 가만 안 있겠다. 엄벌을 났기 때문에 북한 해군 또 북한의 한경북도 도당위원회 총동원해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세우는데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러면 바닷물에 빠진 배를 어떻게 세웁니까 이거를? 대형 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순전히 인력으로 세우는데 바닷물을 메우면서 메움과 동시에 이제 지렛대로 이제 이걸 조금씩 세우면서 바로 세웠는데 정말 이 방식도 거의 뭐 옛날 뭐 피라미드 무슨 세우는 방식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배를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북한이 이걸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표면상에 나온 이 갑판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구불구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못 세우고 이거를 다시 이제 재수리했다면 갑판이 정당하게 평평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관포, 미사일 이런 창구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최연호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구축함을 러시아가 선물해가지고 이걸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연함에 있는 이제 미사일 이런 그 총구들이 강건호에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복원된 게 아니고 이 망가진 구축함을 그냥 세워놓기만 해가지고 나진항까지 끌고 가서 이거를 이제 진수식을 또 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개망신당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딸한테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인민들을 떼죽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진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슬림 웨어 방식, 배가 미끄러져서 쭉 내려가면서 진수되는 방식. 이걸 하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 군함이 갖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방식도 원래는 이제 북한 기술진들이 이게 슬림 웨어 방식을 이제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김정은이는 이 슬림웨이 방식이 그럴싸해 보이니까 이걸로 하자고 한 겁니다. 원래 최연함도 슬림웨이 방식도 안 했어요. 플로링 도크 방식.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 이제 빼고 배를 세워놓고 바닷물 채워가지고 배가 뜨게 하는 방식.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합니다. 안전하게 하려고. 근데 슬림웨이 방식은 이거는 까딱하게 되면 배가 휘청거려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자, 이 도크 형식으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이게 슬림웨이 방식이 좀 멋있는 방식 아닙니까? 딸도 보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지시해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바다 위에 올려놓고 이거를 이제 미끄러지게 하다가 바다에 빠진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두 번째 한 게 뭐냐? 이 도크 형식으로 이제 그걸 다시 또 했어요. 근데 왜 했냐? 딸내미가 이제 보니까 이걸 이제 딸내미가 아빠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떼죽음 당한 이제 북한 군인들과 또 북한 노동자들이 그 생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리고 그 배는 물에 잠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세워놓고 진수식을 한다고 해도 쓸 수 있는 배가 아니지요. 자, 이 김정은이가 왜 굳이 청진항에서 안 하고 또 라진항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진수식을 했냐? 그 배는 고철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들한테는 그 지금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배를 갖다 만들어놨는데 이걸 꼴까닥 해가지고 폐철 처리가 되게 되면 인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인민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배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써보고 이제 물에 빠졌으니까 인민들이 저럴 바에는 왜 그런 거 하냐?
민심이 아주 사나워지니까 할 수 없이 마치 그냥 달랑 복구한 것처럼 인민에게는 거짓말하고 실제는 진수식만 해놓고 이제는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배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하겠지만 자 러시아 기술자들이 이제 뭐 라진 가까우니까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걸 수리를 하겠죠. 하지만 이거 수리 비용이 진수 비용보다 3배 이상 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노르웨이 그 해군 허위함이 침몰돼가지고 그 비용 나왔던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군함이나 무슨 배나 침몰된 거는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예? 자, 근데 또 인민들에게 또 열불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축함을 1년에 2척씩 만들어 가지고 북한 해군을 갖다 키우겠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한 척 만드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1년에 2개씩 만들겠다? 그러면 인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미 김정은이가 몇 년 전에 북한의 군사력은 최고 수준인데 민생은 거의 뭐 봉건 시대에 왔다고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민생은 또 재버리고 또 구축함을 2개씩 만들겠다? 아니요, 돈만 있으면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근데 북한 같은 거지 국가에서 뭐 정찰 위성도 띄우고 무슨 잠수함도 만들고 뭐 미사일도 깡깡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뭐 온갖 탱크도 만들고 다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생은 언제 생기냐 이거죠. 구축함은 그야말로 돈덩어리인데 이거를 2개씩 만드느라고 또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쥐어짜여 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될지 인민들이 지금 화가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김정은의 이 연설을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실망하는지 모른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나간 김정은 한 놈 때문에 지금 북한의 2,300만 인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더 이상 이런 북한 김정은 정권 이따위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이 자체가 지금 재앙이고 북한 인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란 독재 정권이 이스라엘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북한도 저런 식으로 붕괴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북한 인민들 희망을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이제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